수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등차 수열을 볼게요. 먼저 봐봐. A1이 있고요.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고 여기 AN이 있겠죠.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초항을 A라고 할게요. 초항을 A라고 할게요. 여기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수열.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초항을 A1을 A라고 할게요. 초항을 A라 하고 일정한 수를 D라고 할게요. 여기다 D를 더했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 A 플러스 D가 되겠죠? 이렇게 D를 더했어. 여기도 똑같이 또 D를 더했어. 그럼 얘는 A 플러스 몇 D? 2D가 되겠죠. 여기 또 D를 더했어. 그럼 여기든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 아니야? A, D를 더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1인데 여기다 2 더했어. 그럼 3 되고 또 2 더했어. 그럼 5 되고 또 2 더했어. 그럼 7 되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만약에 2인데 3을 더했어. 그럼 5가 되고 또 3 더하면 8 되고 3 더하면 11 되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D를 더했습니다. 계속 D를 더하면 얘는 뭐가 되겠냐? 한번 볼까요? 얘는 A야. 두 번째 항하고 요거의 관계를 한번 봐봐. 2일 때 A 플러스 D고요. 3일 때 A 플러스 2D. 4일 때 A 플러스 3D. 이렇게 하나씩 모자르죠? 숫자가. 됐어요? N항일 때 그래서 계속 이렇게 D를 더하면 A 플러스 N-1D가 된다. 그랬을 때 요 더하는 숫자를 우리가 공차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용어야. 공차. 이걸 공차라 하고 요거를 초항이라고 합니다. 초항이 A이고 공차가 D일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 하나씩 적은 거예요. 하나씩 적은 연습을 할게. 하나씩 적은 연습이에요. 꼭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씩 적은 연습할게요. 초항이 A고 공차가 D야. 초항이 A고 공차가 D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은 뭐냐? 그럼 하나씩 적게. 요거보다 하나 적게. A 플러스 9D. 바로 쓰는 거예요. 저 일반항 공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나 적은 거. 10번째 항은 A 플러스 9D. 5번째 항은 A 플러스 4D. 뭐 예를 들어서 13번째 항은 뭐냐? 그럼 하나 적은 거. 12D. A 플러스 12D. 이렇게. 뭐 7번째 항은 뭐니? 그러면 A7은 A 플러스 하나 적게. 6D. 이렇게. 됐어요? 초항과 공차가 나왔을 때. 뭐,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15번째 항은 A 플러스 14D. 뭐, 20번째 항은 A 플러스 19D.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반항 AN은 하나 적게. A 플러스.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외워야죠. 외우는데 이제 생각만 해보면 돼. 하나씩 적다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그러면, 여기서 등비수열 좀 한번 볼게요.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여기 이름은 나눌 빗자를 써가지고 썼지만, 우리는 거꾸로 곱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2, 또 2도에서 4, 또 2도에서 6, 2도에서 8 이렇게 되면 초항은 2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읽을 때 초항과 공차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은 몇이고 이렇게 수열이 쭉 서 있으면 초항은 2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것의 일반항을 구하면 이건 너무 쉽다. 인간적으로. 아까 2n 하면 되죠? 2n. 그죠? 이렇게. 1, 4, 7, 9 이런 식으로 1, 4, 7, 10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초항은 1이고 3씩 더해서 이루어지니까 초항은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뭐 일반항이 아니고 그냥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훨씬 많아. 그래서 일반항 쓰지 말고 바로 이렇게 쓰는 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7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A 플러스 6D. 알겠어요? A 플러스 6D. 6 곱하기 3. 이렇게. 뭐, 15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A 플러스 14D. 이렇게. 알겠어요?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AN은
어떻게 돼? A1, A 플러스 하나 적게 N-1D 이렇게 A 플러스 하나 적게 N-1D 됐어요? A 플러스 N-1D 초항은 1이고 공차가 3. 그러니까 수열을 파악할 때 초항과 공차를 파악하는 거예요. 숫자가 짝 써 있으면 아 초항은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N-1D 그래서 정리하면 3N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기본이야. 기본을 본 거예요. 기본. 등비수열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AN이 있다면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이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2가 있고 6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치면 초항은 몇이야? 2죠. 여기는 몇씩 곱했어? 3씩 곱했죠.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곱해서 이루어지는 수열. 이해 갑니까? 이거? 그래서 일정한 수를 이렇게 곱해서 이루어지는 수열인데 이걸 초항이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공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공비. 등차 수열은 공차. 얘는 공비. 그럼 보세요. 얘를 초항을 A라 하고 일정한 수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렇게 R을 곱했죠. 그럼 얘는 뭐가 돼? AR 곱했으니까 또 R을 곱하면 AR 제곱 또 R을 곱하면 AR 3승 이렇게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하나씩 적어.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것도 쉬워. 하나씩 적은 거예요. 여기 차수하고 지수하고 이렇게 3일 때 2, 4일 때 3 이렇게 오케이? 그럼 N항이면 당연히 하나 적으니까 A, R에 N-1승 이게 이제 등비설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항이 나오면 빨리빨리 보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10번, 뭐 6번째 항은 뭐야? 그러면 하나 적게 AR 5승. 초항은 A고 공비가 R일 때. 뭐, 20번째 항은 뭐야? 그럼 19개. AR 19승. 이렇게. 뭐 12번째 항은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 적게 AR에 11승.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항 공식은 하나 적게 AN은 A, R에 N-1승. 이게 이제 일반항 공식이고. 저게 일반항 공식입니다. 저게.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알겠어요? 일단 일반항.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초항은 3이고요. 공비 R은 2예요. 그러면 A, R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번째, 뭐 5번째 항은 어떻게 돼? 그럼 A, R에 하나 적게 4승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그럼 A에는 A 점 찍고 R에 N-1승 이렇게 됐어요? AR에 N-1승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일반항 공식이에요. 일반 일단 일반항.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항에서 등차수열이 더 중요합니다. 등차수열이 더 중요해요. 등차수열을 잘 살펴보면 이런 성질이 있죠. AN은 이걸 이제 전개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쓰진 않잖아. 이거 정리하면 DN N에 관한 정리하면 A 플러스 A 빼기 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럼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등차수열은 반드시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결과가 N에 관한 1차식. 등차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거든. 거꾸로. 이건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이렇게 일반항을 써주고.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거기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요 N 앞에 붙어있는 요것이 공차입니다. 이게 중요해. 이거 전개하고 나면 요게 공차잖아. 그러니까 N 앞에 N의 개수, 1차식의 개수가 공차야. 왜 공차야? 왜 공차예요? 얘가 공차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AN이 있어. 3N 제곱 플러스 6N. 이건 무슨 수열이야? 이렇게 물어봐. 문제에서. 그건 몰라요. 그냥 끝이야.
알겠어요? 그냥 끝? 몰라요. 정확하긴 개차 수열인데, 얘네는 그런 이름 안 배워. 이름은 딱 두 개만 배웁니다.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이렇게만 배워요. 그래서 2차식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름, 이 끝이야. 근데 A에는 예를 들어서 2n-3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 n에 관한 1차식이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공차를 바로 맞춰야 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볼게요. 진짜 중요하니까. 보세요. AN은 AN 플러스 B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면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A가 요게 n에 관한 1차의 개수가 요게 공차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열을 딱 보자마자 니네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항은 어떤 수열이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아무리 복잡한 수열을 썼어. 물론 이런 거는 배우지도 않지만 이렇게 썼다고 쳐봐. 이거는 어떤 수열이야? 몰라. 모르는 거야. 이름이 없어. 단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어떤 수열이건 다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그게 첫 번째 항이에요. 그잖아? 1 넣으면 첫 번째 항인지 알겠어요? 1 넣으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어. 1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파악해야 될 것은 얘가 공차라는 거야. n에 관한 1차식이 되면 등차 수열이고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고 요게 공차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요.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A1은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야? 빼기 1이지. 이렇게. 공차는 2고요. 첫 번째 항은 1 넣어서 빼기 1이에요. 이렇게. 여봐. AN은 마이너스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3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n에 관한 1차식이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초항은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초항은 2는? 쏘리. 이건 지워놓을게. 이렇게. 보세요.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봐봐.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지. 공차는 마이너스 4고요. 초항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일반항을 다시 구해볼게요. 일반항을 다시 구해보면 AN은 초항은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저 공식을 쓰면 초항은 마이너스 1이고 하나 적고 n 빼기 1 d는 2죠. 이렇게. 맞아요? 일반항 공식 쓴 거야 그냥. 일반항 공식을.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2n 빼기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일반항을 구해보면 초항은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하나 적게 n 빼기 1 d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이렇게. 봐봐. 일반항을 구해보면 초항은 마이너스 3이고요. 하나 적게 n-1 d는 마이너스 4예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풀지 말고요. 이 공식을 사실은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 언제 쓰냐면 초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를 때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안 써도 돼. 사실 이거 몰라도 돼. 이걸 써야 돼요. 이거. 초항과 공차를 알면 무조건 이걸 써야 되는 거고요. 이거 쓰지 말고요. 알겠어요? 초항과 공차를 이건 물론 기본이니까 그냥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초항과 공차를 알면 무조건 이걸 쓰고요. 초항과 공차를 모르더라도 이 형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아. 공차만 알아. 그럼 이걸 써야지.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봐봐. 초항과 공차를 아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일반항을 바로 쓰는 거예요. 공차가 몇이죠? 마이너스 2지.
공차가 마이너스 2죠? 공차가 2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공차가 2니까. 공차가, 오케이? 그리고 초항은 빼기 1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니네가 머릿속으로 1 넣었을 때, 빼기 1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맞죠? 빼기 1이 나오려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빼기 1이 나오려면 여기 빼기 3 해주면 되잖아. 바로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쓴 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등차수열을 배우는데 이걸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모자라. 이거 이해 갔어? 이거 이해 갔어? 봐봐. 일반항 내가 바로 써볼게. 일반항. 공차가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n. 이렇게 쓰고요. 1 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당연히 2분의 3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세요.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4야. 그럼 바로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예요. 공차가, 만약에 공차만 나왔어. 공차만 나왔어? 이거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 갔어? 공차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겠어? 공차만 나왔어. 공차가 3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그냥 B 이렇게 쓰면 돼요. 이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조건이 주어지겠죠? 공차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숫자 넣어서 B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차도 안 나오고 초항도 안 나왔어. 그럼 이렇게 써. 이걸 공차라고 생각하고 D라고. 보통 우리 D를 많이 쓰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 B 하나 써. 그래 놓고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입해서 풀든가 뭐 어쨌든가. 공차도 안 나오고 초항도 안 나오면. 그러니까 거의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이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빼기 2분의 1인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빼기 4인 등차수열이야. 이러면 초항은 나오고. 알겠어요? 그리고 공차하고 초항이 나오면 바로 이걸로 쓰고. 그러니까 이걸 쓸 일은 아마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뭐 공차도 모르고 초항도 몰라가지고 막 짜증나면 그때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dn 플러스 a 빼기 d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맞죠?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쓸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차수열은 반드시 저걸 알아야 되고요. 일반항에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는 크게 써먹질 않아요. 다른 형식을.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등비수열은 일반항 공식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AR의 n-1승 계속 쓰는 거예요. AR의 n-1승 AR의 n-1승을 계속 쓰지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써져 있는데 어떤 게 등비수열이냐면 여기 지수가 1차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등비수열이야. 알겠어요? 지수가 1차식으로 돼 있을 때가 등비수열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고 지수가 1차식으로 돼 있으면 등비수열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수열이야? 그걸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A에는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의 n-1승 이러면 너무 좋지. 초항은 이거 이 공식을 그대로 썼으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가 써져 있는 거를 물어보진 않아. 초항은 이고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에요. 이렇게 AR의 n-승, AR의 n-1승, AR의 n-승. 초항은 이고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써져 있질 않고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등비수열이야. 여기 1차식이니까. 초항은 이고요. 공비는 3이야. 틀리겠죠.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정리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맞죠? 지수를 내가 풀게. 됐어요? 이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친 거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일단,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해 갔어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니? 2, 3은 6, 9, 54.
곱하기 9의 n 빼기 1승. 아, 초항은 54고요. 공비는 9인 등비수열이야.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야, 이걸 미친 거지. 이거 미친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가 이렇게 1차식이면 등비수열인데, 요게 공비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 n 앞에 있는 거. 여기까지가 공비예요. 알겠어요? 요게 공비. 요게 1차식이면 등비수열인데요. 아까 등차수열처럼 얘처럼 활용도가 높진 않아. 이렇게 막 아까 같이 그냥 풀진 않지만 요게 공비라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거기 이제 개념문자 다 써놨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1차식이니까 등비수열이네. 공비는 몇이야? 공비는 9인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공비가 9고요. 초항은 그럼 어떻게 돼요? 초항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1 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초항이에요. 언제나 모든 수열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1 넣으면 54가 나오죠. 아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그래서 54 곱하기 9의 n-1승이 되겠죠. 좀 전에 막 정리해봤듯이. 그럼 미친 거야, 그럼. 쓸데없는 짓이고요. 쓸데없는 거고요. 그냥 요게 공비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A에는 뭐 3분의 2 있고 여기에 뭐 2분의 1에 3-2n 이렇게 써있다. 이건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공비는 뭐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이게 공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 n 앞에 있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즉 공비는 4고요. 초항은 그러면 여기다 1 넣어서 계산한 거. 1 넣으면 2분의 1이 되니까 초항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배울 때 우리가 단순 공식만 배워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독특한 중항을 하나 볼게요. 일반항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항은 이렇게 꼭 반드시 요까지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요까지가 일반항의 목표고,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둘 게 중항이라는 거 있어요. A, X, B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있는데 세 개의 수 중에 가운데 있는 항, 이걸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중항이죠. 중항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것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졌다고 치면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A, X, B. 그럼 얘를 초항으로 보면, 맞죠? 얘를 초항으로 보면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몇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 공차를 D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D가 될 테고 얘는 A 플러스 몇 D? 2D. 이렇게 되겠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A, X, B인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치면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치면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AR, 공비가 R이라고 치면 얘는 AR 제곱, 이런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잘 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거에다가 얘에다가 2배를 해주면 얘하고 얘가 더한 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를 더한 값과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산술 평균이에요. X는 2분의 A 더하기 B. 알겠어요? X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오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A제곱 R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한 거랑 같은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거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X는 루트 AB가 나오죠? 기하평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답이에요. 기하평균 이제 루트 AB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AB. 얘는 X는 2분의 A 더하기 B. 그래서 이걸로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 더한 거랑 같다.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중앙에, 이게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X가 등차 중앙이에요. 요 X가 등차 중앙인데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 더한 거랑 같다.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거 곱한 거랑 같다.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은 진짜로 쉬운 문제에서만 쓰는 거예요. 진짜로 쉬운 문제. 말 그대로 뭐냐면 3개 딱 주고 풀어라 이런 거예요. 등차수열. 그럴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개짜리가 딱딱딱딱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항이 여러 개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긴 3이 하나 있어. 숫자 하나 주고요. 여기 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B, C, D, 뭐 여기 7, 뭐 10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지.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막 하지만 아니면 등차 수열 등비 중앙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일일이 그렇게 해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은 언제? 딸랑 이렇게 3개 줄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공식이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씨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나 안 해올 거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문제집을 니네가 풀 때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 교과서에서. 그럴 때는 써먹어서 되게 유용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거에서는 저렇게 딸랑 주고 나오는 문제가 없어. 없어. 간혹 가다가 조건에서 좀 써먹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얘를 여기 항이 나온 거를 첫 번째 항으로 보는 거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얘가 몇 번째 항? 5번째 항인지 알겠어요? 얘를 기준으로. 어차피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항, 둘, 셋, 넷, 5번째 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하면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5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5번째 항이잖아. 그럼 3 플러스 4D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산해가지고 D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11이라고 할게요. 그럼 D가 몇이 나오네요? 2가 나오죠? 그럼 얘가 5, 7, 9, 빼기 1. 이렇게 1.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풀면 D가 2가 나오죠? 등차수니까 얘는 5가 되고, 여기는 몇이 돼? 7이 되고,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11이 되고, 여기는 한쪽 빠졌으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등차 중앙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이 나온 숫자를 가지고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면 둘, 셋, 넷, 5번째 항이 되니까 A 플러스 4D. 알겠어요? 등비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첫 번째 항으로 보면 얘가 5번째 항이니까 A, 아래, 4승.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온 항들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요. 여기 A1, A2, A3, A4, A5, 그래서 AN, 여기 10, 여기 100, 뭐 50, 이렇게 써 있다고 쳐봐. 그럼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면 얘가 몇 번째 항이냐? N 더하기 2번째 항인지 알겠어요? 보세요. 얘가 첫 번째 항이야. 그럼 얘가 두 번째 항이지? 맞아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5번째 항, 6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인지 알겠어요? N 플러스 2번째 항. 얘가 등차 수열이다. 그럼 N 플러스 2번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N 플러스 2번째 항. 알겠어요? 이렇게 N 플러스 2번째 항. A 플러스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N 플러스 1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이다. 그럼 A 아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하나씩 적게. 이해 갔어요? 이렇게 푸는 거지.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기본으로 참고로 알아두는, 그냥 기본으로 공식을 외우지만 일반적인 문제는 다 저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